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진주만 공습, 9.11 테러보다 더 심하게 미국을 강타했다며 애초에 중국이 막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진주만 공습 때보다 심각한데 중국이 막지 못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This is worse than Pearl Harbor. This is worse than the World Trade Center. And it should have never happened. Could have been stopped at the source. Could have been stopped in China. 중국이 우한 연구소 발원설을 부인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중국 책임론을 또 강조한 겁니다. 오늘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왔는지 아니면 확실히 모르는 건지 뭐가 맞냐는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둘 다 맞는 얘기라는 모순된 답변을 내놨는데 전과 달리 확실치 않다는 얘기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We don't have certainty, and there is significant evidence that this came from the laboratory. Those statements can both be true. I've made them both. 미국 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서 경제활동을 부분적이나마 재개할 상황인데 아직 이르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하원 청문회에서 이달 말까지 사망자가 10만 명에 달할 것이며 경제활동 재개 요건으로 내놓은 지침을 충족하는 주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ill be tragically at least 100,000 deaths from COVID by the end of this month. It's just the beginning. Are four criteria that states should meet in order to safely reopen. To my knowledge, there are no states that meet all four of those criteria.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를 봐도 영화관, 운동시설, 식당 문을 여는 데 70% 이상의 미국인들이 반대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사과는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각종 수사와 재판 같은 사법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관련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선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첫 공판을 시작하며 이재용 부회장 측에 숙제부터 제시했습니다.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실효적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하면 양형사유로 삼겠다며 이 부회장에게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그 뒤 생겨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대국민 사과는 결국 재판부의 이례적 주문을 충실히 이행해 이 부회장의 실형을 막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 1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준법감시실 설치를 참작해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던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이 부회장의 사과를 놓고도 삼성준법감시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별도의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자체가 피해자인데 기업 자체에서 준법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의 양형에 고려가 된다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나라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조만간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불러 삼바 회계 조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경영권 승계 목적이었는지를 전방위로 추궁했습니다. 자신의 뇌물권과 관련된 경영권 승계 문제는 빠져 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노동상권은 이재용 부회장이 보장해준다고 보장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 삼성은 현재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파괴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에서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한 식당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3명까지만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유리 캡슐인데요. 1.5m 이상의 테이블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방역당국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 등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무기명 선불카드로 받는다면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선불카드는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훔쳐가도
재발급하거나 남은 금액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선불카드를 받자마자 수령자 정보부터 등록해야 하는데요. 은행 영업점이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고요. 정보를 등록하면 휴대전화 잔액 알림이나 ARS를 통한 카드 분실 등록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 거래부터 정지해야 하고요. 카드를 받은 주민센터로 가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카드 재발급 허용 여부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하고요.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기한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